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 미리 살펴보고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국대학교 모집 계획안 여러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2020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요. 요 계획들은요, 나중에 확정 공지되는 모집 요강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큰 틀들이 바뀌진 않는데요. 몇 명을 뽑거나 또 모집 단위가 조금씩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집 요강 확정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영상 또 찍어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차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대학들이요, 2020학년도에는 어떤 것들이 작년하고는 다르게 변경되는가 요것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고3 친구들이 아니 멘토님 제가 올해 거 알기도 힘든데 작년 거까지 알아야 되나요?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작년 것과 올해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포인트를 알아야 우리 작년에 합격했던 그 선배들의 입시 결과, 입결이라고 하죠. 그 입결들을 어떻게 반영해서 내가 분석할지를 가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요하게 변경되는 사항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뒤에 이제 하나하나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2020학년도의 입학 전형 주요 변경 사항 무엇이 바뀌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일단 건국대학교 수시 65% 학생 선발하고 정시에서 35%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KU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작년 요 2019학년도랑 올해 2020학년도 비교해 보면요, 요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은 60명 뽑는 거 동일하게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KU 자기 추천, KU 학교 추천 아주 대표적인 두 개의 종합 전형이죠. 학생들 선발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요 전형들은 이제 특별한 조건에 해당이 되는 그런 학생들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학생들의 인원이라든가 비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나 요 고른 기회의 전형 2전형은 작년에는 1, 2를 나눠서 학생들을 뽑았는데 올해는 요게 이제 사회통합으로 하나로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올해는 고른 기회 전형 2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변경됐다는 걸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논술로도 학생들 뽑으니까 논술 생각하시는 분들 지원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실기 전형, 또 예체능 우수자 전형으로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다르게 진짜 크게 변화된 게 뭐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 내의 중복 지원을 허용한다는 점이에요. 멘토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해서 보시면요. 학생부 이 종합 전형 안에 여러 개의 전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 종합 전형 안에서 중복 지원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저는 건국대에 진짜 너무 가고 싶은데 멘토님 그래서 2개국, 3개국 카드를 쓰고 싶은데요. 저 자기 추천이랑 학교 추천 2개 못 쓰나요? 네, 작년에는 못 썼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종합 전형 내 중복 지원이 허용되기 때문에 자기 추천에도 하나, 학교 추천에도 하나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1지망으로 해서 저는 여러 번의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이 허용되니까 이러한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일부가 좀 변경이 됐어요. 어떤 게 변경됐냐면 KU 자기 추천, 사회통합, 기초생활 및 차상위,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했던 친구들이요. 작년에는 1단계 서류평가로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이 60%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면접이 30%로 비중이 좀 줄었어요. 자, 면접 비중이 줄었다는 얘기는 뭐의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죠? 1단계 성적의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1단계 성적은 곧 서류평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저는요, 멘토님,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을 생각합니다 하는 친구들은 지금 뭐에 가장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여러분의 생기부와 자소서 소재를 구성하는데 가장 힘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KU 학교 추천,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졸 재직자 등을 뽑는 이 전형은요,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뽑지 않고 일괄 합산이라고 해서 한 번에 학생들을 뽑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60%고 내신이 40%였는데 올해는 내신의 비중이 30%로 10%가 줄었죠. 그러면 줄어든 내신의 비중은 어디로 간다? 서류 평가의 비중이 높아졌네요. 그러면 역시나 올해 KU 학교 추천을 생각하는 친구도 무엇에 더 기본적으로 채워주셔야 된다? 생기부와 자소서에 힘써 주셔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학생부 교과의 반영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내신이 사실 내신 컷이 낮아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평균이 1.5였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더 낮아진, 뭐 1.8이다, 1.9다 이런 식으로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주세요. 하지만 내신의 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는 서류 평가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니까 KU 학교 추천이나 KU 자기 추천 모두 생각하는 학생들은 올해는 생기부와 자소서를 채우는데 꼭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변경된 게 뭐냐. 학교 추천에서요, 제출 서류가 변경됐는데 작년에 KU 학교 추천 쓴 친구들은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랑 교사 추천서를 냈었는데 이제 2020학년도에는 교사 추천서가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사실 학생들한테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선생님들께서 사실 교사 추천서를 써주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이렇게 명단을 써서 제출하는 공문 형식으로 바뀌어서 선생님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 있고, 학생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교사 추천서가 했던 역할이 뭐냐면 학생부도 그렇고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글자 수가 제한이 있어요. 우리는 무제한으로 막 쓰고 싶지만 생기부든 자기소개서든 각 항목마다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더 쓰려야 쓸 수 없는 그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기부나 자소서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좀 강조해보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교사 추천서에서 더 좀 강조해 주셔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 추천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강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KU 학교 추천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는 나중에 교사 추천서에서 보완할 길이 없다. 애초에 학생부랑 자기소개서를 완성할 때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기를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드렸던 고른기의 1과 고른기의 2의 전형이 통합돼서 사회통합 전형으로 학생들을 한 번에 뽑는다. 그래서 이 사회통합 전형에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렇게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거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논술 우수자의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 학생부 교과 내신이 40%가 반영이 됐지만 2020학년도에는 논술 100%로 반영이 되면서 정말 논술 실력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으로 모습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인문은 2개 합 4, 자연의 경우에는 2개 합 5, 수의예과는 3개 합 4,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에 한해서 이제 논술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그 논술 우수자 전형을 노릴 친구들은 논술 실력과 함께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출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기자 전형에서도 변경이 있었고요. 예체능 우수자 전형은 폐지되고 정시 모집으로 통합되고, 또 제2국민과 외국인 전형에서도 방법 변형이 있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도 변경 있는 부분들 확인 부탁합니다. 자, 입학 전형 요약을 해보면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또 다시 더 하나하나 같이 봐드릴게요. 전형 일정의 경우에는 올해는 원서 접수가요. 9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서 총 3일 이상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더 한 일주일 정도 빨라진 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고3 올라가는 이제 2기 수험피플들의 경우에는요, 작년 선배들보다도 대학 선택에서 좀 더 빠른 선택 내리셔야 그만큼 자기소개서 작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게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학년 올라가면서 나의 전공이라든가 선택하고자 하는 지원 대학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함께 하고 가셔야 기간을 좀 더 빨리 단축시켜서 자기소개서 준비가 훨씬 더 빨리 가능하다라는 거는 한 번 더 팁으로 드릴게요. 자,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모집 단위 및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체 입학 정원을 확인하시기보다는요, 여러분 모집 요강 보실 때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은 요걸 보셔야 돼요. 이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게 지금 학생들을 뽑는 각각의 전형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어 국문학과의 경우에는 KU 자기 추천으로 13명, KU 학교 추천으로 6명을 뽑는구나, 사회통합 2명을 뽑는구나, 이렇게 몇 명을 뽑는구나를 알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난 특성화 고등학교를 지금 나왔는데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전형으로는 국어국문학과를 지원할 수가 없구나, 요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그 대학에 특성화 전형으로 국어국문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요 전형별 모집 인원을 확인을 하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학과가 어떤 전형들로 학생들을 뽑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관심 있는 학과들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 빨리빨리 보세요. 요거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로 넘어가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제 강조하고 있지만 모집 단위라든가 전공의 명칭 또 모집 인원은 2020학년도의 편제 및 정원 조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모집 계획안에 나왔던 이렇게 학과들이 이렇게 있다가도 통합되거나 다시 더 분리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여기 지금 몇 명이라고 쓰여 있던 숫자들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안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KU 자기 추천 전형부터 볼게요. 아주 대표적인 종합 전형이죠. 자, 지원 자격 보시면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국내 고등학교도 되고 외국 고등학교도 됩니다.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검정고시생들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어떤 특징? 교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는 그런 적극성이 생기게 보이는가? 안 보인다면 지금부터라도 보일 수 있게 만드셔야 되고요. 해당 전공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가? 내가 해당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소질을 생기부에 잘 드러내고 있는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는 자여야 된다. 나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다. 나는 진짜 이 전공에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1단계 먼저 서류 평가로 1000점 만점으로 학생들 3배수까지 뽑아요. 그러면 이제 이 3배수까지 뽑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국문과에 학생을 총 10명을 뽑는다. 그러면은 1단계에서 30명까지 뽑는 거예요. 1단계에서 3배수니까 30명까지 뽑아. 그럼 그 30명을 데리고 뭘 해? 면접을 봐요. 그래서 20명이 탈락하고 10명이 합격을 하는 겁니다. 최종.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서류만 가지고, 여러분의 학생부랑 자소서만 가지고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의 3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 학생들을 데리고 1단계 점수를 70%로 환산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면접평가를 30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총점을 가지고 20명은 떨어뜨리고 10명은 합격이 되는,
요런 전형이 되는 겁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평가 방법은 KU 종합평가 시스템 활용해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정성평가 한다 되어 있고요. 제출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이제 평가할 때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인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가지 평가 요소를 가지고 아래 어떠한 키워드들을 생기부에 드러나 있기를, 자소서에 드러나 있기를 바란다는 것들이 키워드를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들이 나의 서류와 그러니까 생기부와 자소서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평가, 자기추천 전형 면접을 보잖아요. 면접에서는 제출 서류에 기초한 개별 면접,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이제 면접을 보고요. 인성을 중심으로 한 학교생활 충실성을 종합평가한다. 그때 이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서류의 진위 여부, 인성평가를 하고자 한다. 그래서 생기부와 자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진실인지 그걸 확인하고자 합니다. 역시나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제출 서류에 여러분들이 좀 요거 강조해서 보셔야 돼요. 제출 서류에 표절 여부를 검증해가지고 표절, 대필, 허위 사실 기재가 발견될 경우 선발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최종 합격을 받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이게 밝혀졌다. 그러면은 합격 취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표절, 대필, 허위사실 기재는 잊지 않게끔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자,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류를 10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제일 낮은 점수가 0점입니다. 0점. 지금 건대는 그러니까 1등과 꼴등의 차이가 진짜 1000점이죠. 반영 비율 100%로 반영된다는 거고요. 면접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제일 잘 본 사람 300점 받고 제일 못 본 사람은 0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300점의 비율로 되기 때문에 1단계에 통과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정말 면접으로 난 뒤집겠다라는 생각으로 면접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KU 자기추천 전형이었고요. 자, KU 학교 추천 전형 보면은 학교 추천에는 역시나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현역들 가능하고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그 중에서 인성과 학업 역량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돼서 해당 고교에서 추천을 받는 자라고 되어 있지요.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국내 고교 3학기 이상 교과 성적 산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지금 자기 추천 같은 경우에는 꼭 3학기 이상을 학교를 다녀서 성적 산출을 받았을 그런 필요는 없는데 이 학교 추천의 경우에는 평가 요소 중에 교과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산출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총 5학기가 아니라 3학기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뽑을 때는 서류평가, 그 다음에 내신이랑 함께 해서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습니다. 제출 서류 보면 학생부, 자소서, 그리고 학교장 명예 추천 공문 내야 되고요. 뽑는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선발한다. 그러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준비를 해 주시되 나머지 서류평가 70%는 종합전형의 형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70%를 위해서는 역시나 이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에 맞춰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발 원칙 보면요. 내신만 잘 받았다고 뽑히는 게 아니다. 여기 보면 학생부 교과 내신과 서류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 석차 순으로 뽑기 때문에 내신만 우수하다고 되기도 어렵고 활동이 다 같이 우수하다면 내신이 아무래도 높을 만큼 유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신과 비교과 활동을 함께 챙겨주셔야만 이 KU 학교 추천 전형도 경쟁력 있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역시나 여기서도요, 제출 서류의 표절 여부 검증해가지고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합격 취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도 실질 반영 비율은 최저점이 0점이에요. 그러니까 300점이 그대로 실질 반영이 된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통합 전형인데요. 사회통합 전형에 이제 해당하는 학생들 보세요. 자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이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1번부터 의사, 상자,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 15년 이상이라는 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거 대학마다도 연수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다자녀도 4자녀 이상, 이것도 뭐 3자녀냐 4자녀냐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다문화 가족, 아동복지시설, 조손가정, 장애인 부모, 자녀 요 다 해당이 되고요. 전형 방법은 앞에서 종합전형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추천 전형하고 똑같아요. 서류평가 100%로 1단계 3배수로 선발한 후에 그 다음에 면접을 봐서 면접 30%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여기서도 학생 평가 항목,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이인성, 발전 가능성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면접에서도 서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성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기부와 자소서 안에서 질문이 나온다는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요것도 앞에서 말한 종합전형 형태로 1단계에서 3배수 뽑고 면접평가 30%로 진행이 되고 수능 최저학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주의사항들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KU 자격추천의 안내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학생 전형입니다. 농어촌 학생의 전형의 경우에도 이제 자신이 지원 자격 1과 2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본인 또는 지원 자격 1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부모 모두가 농어촌 소재지에 거주해야 되는데 간혹 그 부모님께서 무슨 사업상 때문이라든가 잠깐씩 주소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 안 될 수 있으니까 이거 꼼꼼하게 확인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방송통신고 특수목적고 그 다음에 요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비인가 대안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확인 부탁합니다. 자, 뽑는 방법으로는요, 얘는 KU 학교 추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괄 합산으로 서류 70%랑 내신 30%로 학생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서류평가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한 평가 요소는 앞선 내용들과 같기 때문에 앞에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입니다.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서는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특성화 고교 졸업자에서는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해당 고교에서, 해당 고등학교에서 자신이 이수한 학과의 기준 학과가 지원 모집 단위에서 제시한 기준 학과와 충족이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표에 보면 교육과정의 기준 학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자신이 전공한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저는요 멘토님 전자과래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전자과는 전기전자공학부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또 있을 거야. 전자과 찾아봅시다. 찾아보면은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그럼 요 전자과는 항공우주정보시스템도 쓸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전자과가 안 써 있어. 예를 들어서 나 디자인과인데 요 칸에 보면 요 칸 볼게요. 요 칸에 보면은 지금 디자인과가 없죠. 그러니까 디자인과로 되어 있는 학생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쓸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내가 내 그 기준 학과가 이 칸 안에 어딘가에 들어있는 그 전공만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내 기준 학과가 뭔지 그 이름을 알 다음에 여기를 쫙 이렇게 살펴봐. 쫙 살펴봐서 내 학과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쫙 뽑아. 아, 나 여기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그러면 나 요 학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게 요런 순서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내가 기준학과에 있는 이름이랑 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데
간혹 이름이 똑같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름이 똑같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기준 학과 이름이. 우리 학교 이름이랑 여기 써 있는 이름이 달라.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자, 기준 학과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그 이수한 교과목이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 교과 30단위 이상을 이수한 경우 소속 고교장이 인정하여 추천한 자는 지원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면 기준 학과가 여기 이름은 똑같은 게 없어. 찾아봤더니. 근데 내가 나는 뭐 공업과 관련한 공업 전문 교과를 30단위 이상을 이수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공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공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제가 우리 특성화 고교 친구들 성적표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하는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건국대학교에서는 이 기준학과와 모집 단위를 어떻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특성화 고교 전형도요, 종합전형 형태로 1단계 서류평가로 학생들 3배수 선발한 다음에 면접평가 3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류로는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내시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지원 자격 증빙 서류라는 것은 이제 특성화고 그 기준학과를 확인하기 위한 그 특성화고 전형 서류를 내주시면 됩니다. 자, 평가 요소들과 면접 방법은 앞서서 말한 종합전형과 같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은 특성화 고졸 재직자 전형도 특성들 확인해 주시고요. 일괄로 이렇게 교과 30%, 서류평가 70%, 수능 최저학력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지원 자격 증빙 서류 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각 호 중에 해당하는 자로서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산업체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지원이 가능한지 조건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앞에서 말한 종합전형의 그 평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종합전형의 형태로 서류평가 3배수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 30%로 선발이 가능합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요, 앞에서 말한 종합전형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논술 우수자입니다. 논술 우수자,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졸업자, 또 법령에 의해서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논술만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학력 기준 또 확인 부탁하겠습니다. 인문의 경우에는요, 국어, 수학, 가형, 나형 상관없이 다 가능하고요. 영어랑 사탐이랑 과탐 상관없이 자신 있는 거 한 과목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과목을 합쳐서 앞 4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요. 한국사는 5등급 필수고요. 5등급 이내.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국어랑 수학 가형 꼭 필수로 보셔야 되고 영어랑 과탐으로 한 과목 보셔야 됩니다. 2개 등급 합 5 이내로 맞추셔야 되고요. 역시나 한국사 5등급 이내입니다. 수의학과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 필수고요. 영어, 과탐 한 과목 해주시고 3개 등급 합 4 이내 맞추셔야 되고요. 한국사 5등급 이내입니다. 자, 그리고 요 출제 방법 당연히 교육 과정 내에서 되어 있고요. 대신 이 논술 전형의 세부 사항은 2020학년도 최종본이 나왔을 때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나오면 제가 또 한번 안내 영상 찍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기 나와 있는 것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기를 또 준비하는 친구들은 실기의 내용도 꼼꼼하게 확인해서 놓치는 거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음 정시 모집의 내용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요.
자, 요 내용이 지나가고 나면은 이제 기초생활 및 차상위 전형 정시에서의 내용이고, 수능, 농어촌, 수능 특성화 고졸 졸업자, 특성화 고졸 재직자 이렇게 가고 나면은 수시에서 학생부 이제 반영 방법 안내가 있어요. 요것은 그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KU 학교 추천이나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있었죠. 요 경우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요 경우에는 보면은 각 과목별로 반영 비율을 다 다르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문 1 계열 같은 경우에 이 인문 1에 해당하는 계열은 여기 밑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1에 해당하는 요 모집 단위들은 국어 30, 수학 25, 영어 25, 사회 20 이렇게 반영하고요. 인문 2에 해당하는 요 전공들 확인하시고 25% 수학이 좀 좋은 학생들이 유리하게 내신 나올 수 있겠죠. 역시나 자연 1, 2도 요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 따라서 이 내신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그냥 국영수 4, 국영수 과 계산하는 거랑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에 맞춰서 내가 유리한 전공에 넣으실 때 내신은 좀 유리하게 계산될 수 있다 확인해 주시고, 대신 반영 과목을 전 과목 반영합니다. 반영 요소는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까지 함께 고려해서 확인하고요. 반영 학기는 졸업자들도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와 과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산출이 안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고3 친구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자, 요렇게 2020학년도 건국대학교 모집 계획안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2020학년도 건국대 입학을 꿈꾸는 우리 수험피플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